네, 정치여담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또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된 걸 두고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정화석 논설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자, 민감 국가, 쉽게 말해서 뭐 일종의 블랙리스트 같은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민감, 네. 뭐 좀 감이 잘 안 다가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영어로 하면 센서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네. 굳이 우리말로 따지면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꼬부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좀 끄림직하다. 뭐 이 정도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 미국의 에너지부가 네. 어떤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간 국가라고 해서 이제 목록을 만든다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 25개 나라가 들어가 있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까지 들어가면 이제 26개 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아까 정책적 이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꼽는 이유가 뭐 국가 안보상 좀 위해가 있을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은 핵 확산 우려가 있는 국가 그리고 테러 지원 의혹이 있는 국가 보통 이런 세 가지 범주가 있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가 안보의 위협이다라면 이제 금방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민간 국가에 들어가 있고요. 네. 이 말고도 이런 나라도 들어가 있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게 인도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이스라엘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면 뭐 미국의 가장 뭐 큰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대만도 여기에 낮은 단계의 민간 국가라고 이제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아마 이런 낮은 단계 민간 국가 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게 이제 뭐 여야의 입장 차에 따라서 이 국가 안보 문제냐, 네. 핵 확산 문제냐, 뭐 테러 지원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관계에서 이제 뭐 여야 간에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난 1월 달에 이미 이제 목록에 등재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2달 지나가지고 이제 알려진 건데 정부는 지금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 뭐 이 효력은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4월 15일 날 이제 이게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 정도가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자 김근식 실장께서는 국제정치에 조예가 깊으신 정치학자시기도 한데, 네. 자 미국은 우리 동맹국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를 갑자기 민간 국가 목록에 포함시켰을까요? 사실 그 25개 기존 민간 국가 리스트에 있는 나라 중에 동맹국 특히 우리 한국과 미국처럼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은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 지정이 됐겠습니다만 가장 크게는 우리 스스로의 지금 정정 불안이 사실은 남탓 공방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내란 또 계엄 뭐 탄핵 등등 하면서 전국 자체가 혼란스럽고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 정정의 불안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의 어떤 일종의 배경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감한 국가 리스트에 이런 민감한 사안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혀 민감하게 수용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알지 못했던 게 가장 저는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 정화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테러 위협이나 테러 지원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핵 확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기존의 어떤 그 민간 국가 아닌 나라였다가 민간 국가로 다시 지정된 하나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건 뭐 야당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뭐 핵 무장 가능성을 시사해서 그랬다고 합니다만 또 하나 원인은 지난해부터 우리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네. 그 체코 원전 과정에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이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과 실강의를 벌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에너지부에서 핵 원천 기술로서의 웨스팅하우스와 계속 대립했던 한국의 원전 수출 네. 이것도 뭐 일정 정도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은 파악해 보고 빨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자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부가 지난 1월 달에 이렇게 포함된 사실을 2달 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지난주에 한 일간지의 보도로 시작된 것을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와중에 국정 공백이 너무 심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글쎄요, 이게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는데 특히 우리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민간 국가로 포함이 됐는데
그 부분을 2달이 넘도록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제보에 의해서 알게 됐다. 그렇다면 그동안 외교부 그리고 지금 미국에 나가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난달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방미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역대 어느 정부보다 한미 간의 동맹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지금 자랑을 해왔던 윤석열 정부에서 도대체 이런 사안들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다 이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그 원인을 꼽을 수 있는 게 저는 2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이 그동안 이 핵 무장론, 자체 핵 무장론 또는 핵 자강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말씀을 해왔다. 이런 부분들도 혹여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금 이제 우려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 사안이 발표되고 나서 미국의 그 군사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선임 연구원인 브루스 베넷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이 깔려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실효성도 없는 핵무장론에 대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책임을 좀 하나는 물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난 12.3 비상계엄도 일정한 영향을 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정이 1월 달에 있었는데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비상계엄이 있고 바로 미국 정부와 우리 한국 정부 간의 어떤 그 연락 체계가 하룻밤 정도에 단절되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에서 그 우리 정부를 평가할 때 너무 좀 실망스럽다, 충격적이었다. 어떻게 대한민국 이 동맹 관계에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국제 정세의 그 우려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에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데에 일정한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선 내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권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과 또 정부의 외교 참사로 원인을 돌렸고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화살을 돌렸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간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과연 정부입니까?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입니다. 적발하자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경희 실장님,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는 이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게 원인이다. 자, 그런데 이번 자체 핵무장 얘기가 보수진영에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비상계엄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시기적으로는 비상계엄 상황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까지 계속되는 탄핵
줄탄핵 그리고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이 사실 공백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정의 불안과 국정 혼란이나 국정의 마비 상태도 민감하게 어떤 작용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간 국가로 지정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소 아닙니까? 국가 안보하고 테러 지원하고 그리고 핵 안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최하위 국가라도 어떤 리스트에 오른 것은 그 국가 안보와 핵 안보 정도의 이제 범죄에 들어갈 텐데 핵과 관련해서는 핵 무장론이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이 했다고 이재명 대표 주장합니다만 북핵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우리 정계 일각에서는 계속적으로 핵 무장론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핵 무장론을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핵 무장을 이야기해서 그것 때문에 민간국가 됐다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침소봉대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지적 중에서 이걸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2달 동안 모르고 있었다. 네. 이건 제가 볼 때 민간 국가 리스트에 오른 걸 몰랐다는 둔감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민간 국가에 우리 명단이 올랐다는 것을 주미 한국 대사관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나 많은 이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상적 작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2달 뒤에 아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국정의 공백이 심각하다는 또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둔감했다는 우리 정부의 어떤 자책 이건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줄탄핵 그리고 친중 반미 노선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거를 갖다가 과연 수긍할 만한 국민들께서 얼마나 되실지 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 대표가 저기 설령 친중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과연 미국에서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할 만큼 그렇게 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행동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23년도에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 8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방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렇게 그 회담을 했는데 네.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 결과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 확산 금지 조약, 이 NPT라고 네.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간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갑자기 이게 왜 들어갔을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안에 핵무장도 가능하다 이런 발언들이 있고 이 그 80주년 기념회 행사에서 이렇게 그 문구까지 나오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자체 핵 무장이 가능하다. 특히 북한이 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북의 핵을 이고 살 수 없으니 자체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크게 발생되면서 아마 미국 정부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이 NPT 조약을 탈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위기감을 느꼈을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작년 그 중반 이후에 저희가 9월 달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12월 달에 비상계엄에 있기까지 이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이 국정 책임자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만 올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에 와서 이루어졌다. 이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저희가 여기에도 좀 국민의힘 참 정치 편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어떤 행위든 잘못된 게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를 탓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줄탄핵을 탓하면 모든 것이 용서받는 그런 것이 국정의 책임지는 자세는 아닐 것인데 여전히 지금 남탓만 하고 있는 이런 국민의힘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정호선 논설위원 그런데 지금 발등에 불은 바로 이 민간 국가를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민간 국가가 뭐 그렇게 뭐 수출물자 통제라든지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한미 간의 과학기술이나 에너지 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는 지금 움직임이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민간 국가 리스트에 오르면은
그 첨단 분야, 그러니까 뭐 AI라든지 네.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첨단 기술 협력에 미국 정부가 제한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까다로워지는데 오늘 저기 그 최상목 대행이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라는 거를 열어서 그 한미 간 과학기술과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 이거는 뭐 결국은 민간 국가 리스트에 오르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게 해달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미국 측이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상호 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라. 이건 뭐 잘 해봐라라는 얘기잖아요. 네. 아까 뭐 지금 여야 패널을 막론하고 지금 비판을 해주셨는데 2달 넘게 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 대통령 직무권한대행이 말씀하시기엔 좀 너무 그 우리 속dom으로 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내지는 뭐 사후 약방문식의 좀 말씀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지난 1월 달에 민간 국가로 이제 그 이 리스트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는 때거든요. 네. 이 얘기는 정확한 날짜, 목록에 올라간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이게 최종 사인이 바이든 대통령인지 트럼프 대통령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에서 준비한 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4월 15일 날 발효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미국 정부의 그 정권이 넘어오고 이것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일관성이랄까요? 연속성이랄까요? 네. 이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그 뭐 대통령 그 탄핵 소추 이후에 너무나 이 정부의 어떤 그런 행정 공백이랄까요? 내지는 정보력 부재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좀 씁쓸한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